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12월 22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예. 오늘 날이 무척 춥습니다. 예, 오늘은 굉장히 춥네요. 네, 예. 네. 대표님,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대전만 소폭 내렸고요. 다른 도시는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500만 원, 그 내림세가 주춤해졌거든요. 네. 그 다음에 부산은 9,900만 원, 대구는 6천만 원, 인천은 1억 2,300만 원, 광주는 1억 4,500만 원, 대전은 1억 2,100만 원, 전주 대비 400만 원이 하락했어요. 울산은 9,600만 원,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1억 8천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예. 대표님, 대전이 왜 이렇게 내렸습니까? 대전은 그동안 관망세 때문에 더 오르려는 기대 심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매물이 갑자기 이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네. 매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개인 택시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관망세로 돌아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더 내려가겠지 하는 그 관망세 때문에 한 400만 원 정도가 떨어졌어요. 근데 매매업소에 전화하면은 지금도 1억 2,500만 원을 얘기를 하세요.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미리 구입해 놓은 물건은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 금액을 물고 있는데 사이드 업체에서는 1억 2,100선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네. 예. 서울은 1억 500만 원 정도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멈춘 게 아니고 유보 상태로 있는 거죠. 네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500선에 매매가 되는데 이 시세는 내년으로 가게 되면 더 내림세가 지속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니? 저희 구독자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서울에서 10월 10일 날 개인 택시를 파셨대요. 네. 조합에서 팔았는데 1억 500 할 때 조합에서 1억 2천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가서 팔으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그분은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중도금으로 3천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판매가 안 되고 이자만 중간에 50만 원을 한번 받았다 그래요. 근데 개인택시 조합에서 지금 1억 2천에 매입한 물건도 지금 재고가 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금액을 지금 조합에서는 1억 1,000선에 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 정도 손해보고 파는 거죠. 그런데 사이드 업체에서는 그보다 더 싸게 판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내림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오셔가지고 이 금액을 지금도 못 받고 있는데 10월 10일이면 벌써 12월이면 2달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개인택시 조합으로 전화해서 잔금이 언제까지 되겠냐, 그 날짜를 못 박아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이분은 계약을 해지해서 돈이 필요해서 개인택시를 팔았는데 대금을 못 받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면서 그러면 정확한 날짜를 지정해달라고 해도 날짜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분은 계약을 해지하면 저한테 어떻게 되냐고 그 과정을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계약금 중도금으로도 4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8천만 원을 배상해야 되니까 계속 전화해가지고 빨리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 그렇죠. 계약을 체결했는데 함부로 해약하면 안 되잖아요. 위약금이 따르죠. 네. 예. 그리고 대표님, 다음 주에는 인천 개인택시 1년 동안의 등락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조사해가지고 어차피 다음 주에는 올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세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시세를 정확하게 제가 분석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 그러면 다음 주 9대도시 시세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500 정도의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올 24년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이 답보 상태에서 올해는 1억 500선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재고 상태로 보게 되면은 1억 500도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내년에 보면은 소폭 더 하락이 예상되고요. 다른 타 지역은 그 큰 시세 변동 없이 이 금액대를 지속될 것 같아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더 소폭 하락이 예상돼요.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이 있습니까?
예, 예. 그 양도 양수 교육을 가가지고 교육장에서 만난 분 두 분이 이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는데, 이분들은 둘이 그 교육장에서 만났는데 나이가 또 같은 띠동갑이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여러 군데 견적을 내서 저희 사무실로 와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 사무실 우리 홍보이사님하고 또 홍보이사님 지인분이 소개를 해서 같은 직장에 다니셨던 분이더라고. 네. 우연하게 겹쳐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교육장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많이 고심을 한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그랜저로 2대 다 계약을 해가지고 빠르면은 이달 말경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요즘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면은 그 교육받은 동기들끼리 카톡방을 개설해가지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그게 많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예. 그분들도 이제 정보를 수집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죠.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데 카톡방을 개설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정보가 다 그 사람들은 공유를 하는 거죠. 네. 예, 예. 그리고 대표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인택시 양도 양수 과정의 불편함을 좀 해소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다면서요? 예,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죠. 네. 법으로 제정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교통부고 각 지자체로 이 내용을 하달을 했어요. 하달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뭔 거니, 개인 택시 면허를 양도양수하게 되면은 5년 동안 보유기간이나 개인 택시를 지자체마다 가서 살려고 하면은 거주 요건이 있잖아요. 네. 그걸 좀 완화시키라는 내용이죠. 네.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5년 보유기간이라는 것은 만 61세가 안 되면 무조건 5년을 보유해만 팔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좀 완화시키라는 얘기죠. 개인 택시에 관해서만은 너무나 그 엄중하게 그 잣대를 들이댄다는 얘기죠. 네. 지금 같은 경우 건강이 안 좋아도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나 해외 이민 아니면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쉽게 말해서 인천에 살다 부산으로 이사 가게 되면 그걸 팔고 가야지. 그러면 개인 택시를 놓고 가냐고요. 네. 그렇다고 여기서 일도 못 하고 있는데 그걸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이사를 가거나 본인 건강이 안 좋으면은 좀 유두리 있게 매매를 해주라는 얘기죠. 그거를 권고사항이죠. 권고사항에서 교통부나 지자체에 내려보냈는데, 거기서 지자체나 교통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예, 예. 개인택시 5년 양도 제한 금지하는 거, 그것만 조금 더 완화되더라도 좀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는 큰 부담을 덜어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젊은 층들 사가지고 적응 못 해가지고 5년 동안 다른 직장도 못 갖고 일도 못 하고 그 갖고 있는 것도 큰 손실이잖아요. 네, 네. 근데 개인 택시에 대해서만 너무나 직업 규제를 하는 거죠. 네. 이건 잘못된 법이에요. 이건 시정을 해야 되고 연도를 줄이든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팔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공고사항이라 이게 지자체나 뭐 국토교통부에서 받아들일 때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그렇게 뭐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이렇게 해제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어느 지자체에서 뭐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에서 시범적으로 어디서 이제 받아들이면 그게 누을 모델이 돼서 같이 이제 흘러가는 건데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네. 예,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거주 요건을 1년 이하로 낮추라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대부분 1년 이하로 된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뭐 특별히 뭐 변경할 내용은 없는 거 아닌가요? 변경할 내용이 없는 게 아니고, 전에 인천도 지금 변경된 지가 얼마 안 돼요. 네. 인천도 전에 본인이 10년 전에 뭐 5년을 살았던 6년을 살았던 그 근거를 인정을 해줬는데 그걸 바뀌었잖아요. 인천은 그걸 인정을 해줘서 갔는데, 이 1년간 거주 요건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지리를 모르니까 그게 그 과정을 두는 것 같은데 지금 내비게이션 잘 나와가지고 구태 1년 거주 요건 채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불합리한 법이죠.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그걸 없앴잖아요. 인구 유입이 안 되니까 인구 유입을 위해서 1년 거주 요건이 없더라도 그 지역에 와서 직업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그 1년 요건을 없앴잖아요.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구태 1년이라는 조건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지금 거주 요건 같은 경우에는 폐지해도 되지 않나요? 당연히 폐지해야 맞는 거죠. 내가 직업을 갖는데 서울에서 1년간 거주해야만이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독 개인 택시에 대해서만은 이 법이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좀 강압적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음주에 걸렸더라도 면허 수치, 면허 정지만 나와도 개인 택시는 취소잖아요. 네. 일반 자가용 같은 경우는 그 정지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이룰 수 있잖아요. 면허증을 다시 부활해서 이룰 수 있는데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면허 정지만 나와도 그 면허권 자체가 취소가 돼버리면은 그 면허권을 받아갖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사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금전적인 손실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음주를 많이 해서 취소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소량의 음주로 인해서 숙취나 해가지고 면허 정지 수준 나온 것까지 면허증을 취소시킨다는 것은 2중, 3중에 대해서 과처분을 하는 거죠. 네. 예. 실제로 지금 내비가 잘 발달돼 있으니까 거주요건 1년 이런 거는 좀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폐지해야 될 조건이에요. 어떻게 개인 택시에 대해서만은 왜 이렇게 관대하지 못하고 법을 자꾸 강화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거주요건 1년 이하로 하라 그랬으니까 인천 같은 데는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지금 전에 살았던 경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대로 지속적으로 흘러갈 건데 그 기간을 아예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네, 예. 맞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개인 택시 인가 과정에서 범죄 경력조의 근거가 부족했다고 그렇게 국민권익위에서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근거 조항을 마련하라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운영됐었습니까? 지금 정확한 근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인 택시를 사가시고 2년 후에도 그 면허권이 취소되고 3년 후에도 취소되는 그 사례를 좀 없애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문제되는 거는 성추행인데 며칠 전에도 저희한테 개인 택시를 사가신 분이 있어요. 사가시고 지금 인가 중인데 그분도 제일 걱정하시는 게 그래요. 전 차주가 행정조치 성추행이나 이런 거로 걸렸을 때 면허권이 취소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그 걱정을 굉장히 하시더라고. 저희가 누누이 얘기해 드리거든요. 계약서에다 명기를 해서 만약에 그런 건이 나오면은 저희가 우선 선보상을 해드리고 저희가 그분한테 구상권 들어가서 한다 해도 이분들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범죄 이력 조회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이런 불안에 떨 일은 없는 거죠. 예. 문제는 이게 권고사항이라서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에요. 예. 이게 앞으로 법으로 잘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권고사항이더라도 정당한 것은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예요. 예. 받아들여서 국토교통부 같은 데서는 뭐 입법으로 이렇게 발전시킨다든지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개인 택시를 신규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주의사항 좀 부탁드립니다. 개인 택시는 정직원 직업이에요. 내가 일하는 만큼 이런 결과에 대한 보상물을 받는 거잖아요. 개인 택시는 개인이 사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사가지고 개인 사업자로서 내가 손님 한 분 한 분을 모셔가지고 일정 금액을 만드는 직업이라 가장 정직한 직업이에요. 본인이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과한 대출로 인해서 개인 택시는 구입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체력 조건도 좀 갖추시고 본인이 그렇게 일확천금을 노리시고 그런 분들은 개인 택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모셔가지고 일정 금액을 만드는 거라 가장 정직한 직업이니까 너무나 목돈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 택시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12월 22일입니다. 서울 시세는 어느 정도 좀 멈춘 것 같고요. 대전이 조금 시세가 하락한 것 같고 인천이나 이런 데는 전주와 시세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인택시 면허 양도 제한 기간 5년 이것을 좀 완화해줘라. 또 양수자 지역 거주요건 완화를 해서 1년 이하로 해줘라. 그리고 범죄 경력조회 근거 마련을 공고했는데 이게 잘 받아들여져 가지고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허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허허 아재였습니다.